지난 시간에 명제를 조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이어서 몇 쪽이죠? 개념은? 73쪽. 73쪽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이나 어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어떤 모든 x에 대하여 어떻다 이런 문장이나 식이 있어요. 모든 어떤 아까도 봤는데요. 모든 x에 대한 따라쟁이다. 보이십니까 혹시 뭔지? 네. 감사합니다. 숙제 좀 녹화되면 안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어떠하다라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그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x에 대하여 qx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x에 대해서 qx다. 어떤 x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는 것이 참이 되려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이 뒤에 있는 qx를 만족하는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것이야. 그치?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x이다. 얘네들을 부정하면 어떤 게 되느냐? 말 그대로 모든 학생이 안경을 끼고 있다의 부정을 모두 끼고 있지 않다가 아니지. 한 사람이라도 안경을 안 쓴 학생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는 px가 아닌 것이 존재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x에 대해서 qx다 라는 것을 부정한다는 뜻은 어떻게 돼?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니까 모든 x에 대해서 qx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어떤의 의미만 해주고 나머지 뒤쪽을 부정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재 73쪽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모든 거 어떤 데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74쪽에 이 각각에 대한 이런 특수한 형태의 부정의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맨 밑에 체크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무슨 뜻이야? 바로 모든 x, 우리 상등식 같은 무슨 말도 해봤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든 실수 참이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이야. 그럼 이것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거였어. 부정은 무슨 뜻이야? 어떤 x에 대하여 요 놈을 부정하는 것과 x제곱이 0보다 작더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작은 것도 있더라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있는 것도 같은 거로 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제에서 중요한 얘기를 선생님이 4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얘기를 했었어요. P이면 Q에 대한 설명. 얘가 뭐라고? P가 Q에 포함된다. 반대로 진리지법의 포함관계를 말할 수 있다면 P이면 Q다라는 것이 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하는 것이 지금 하려는 바로 대우명제라는 것인데, 이 대우명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P이면 Q이다 라는 것이 참일 때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것이 있으면 이 주어진 명제에 대한 역이라는 것이 존재해. 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죠? 바꾼다는 뜻이야. 뭘 바꿔? 가정과 결론에 있는 자리를 이렇게 바꾼 명제를 얘기해요.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대우명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떤 게 대우냐면 주어진 가정과 결론에 있는 자리를 바꾸되 각각 부정을 또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not Q이 시작해서 not P로 끝나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대우관계다라고 얘기해요. 같은 방법으로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뭘까요? not P이면 not Q이다라는 것이 Q이면 P이다 요 명제와
대우관계가 돼. 그래서 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자리만 바꾼 것은 서로 역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까지 취한 관계를 대우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명제가 참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의 대우명제도 무조건 참이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끼리 관계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75쪽에 보시면 주어진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고요.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맨 아래 보시면 체크 문제 1번과 2번에 대우 명제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ot P는 Q이다가 있어. 그럼 얘의 대우 명제를 뭐라고 쓰냐?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렇죠? 이면 가정을 또 부정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참이 이게 참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얘가 0이 아니래요. 이면 x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이것이 참이냐 이거야. 이것의 대우 명제 뭘까? x 마이너스 1이 0이면 그렇죠? 이거 부정.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다. 이건 참이 되죠. 그렇다면 얘도 참이 되지, 그지? 그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방금 뭐라 했냐면 이 주어진 명제의 대응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뭔가를 결론을 미리 얘기했지만 이 주어진 명제가 참면 대응 명제도 무조건 항상 참의 관계야. 진리값이 가지고. 진리값이 뭐야? 참인 거지. 그지? 한 장을 넘겨보세요. 76쪽에 보시면 맨날 주어진 명제의 참이라는 것은 대응 명제가 참인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됐죠? 잘 기억을 하시고 맨 아래 체크 문제 보시면 P이면 not Q이다라고 나와 있어. 그렇지? P이면 not Q이다가 참면 반드시 참인 것은 무엇이다? 이것의 대우 명제.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3번 올라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더 문제 풀 건데 잘 보세요. 23번 77쪽입니다. 23번. 자, 문제 첫 줄입니다.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인 거야. 역은 참이고 대우는 거짓. 대우가 거짓이라는 것은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진리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기억 순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0보다 크다. 이면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알겠죠? 그럼 요 주어진 관계가 항상 성립하느냐 그걸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주어진 명제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렇게 된 방향에 대해서 참일까 거짓일까요? 거짓. 왜냐면 이런 건데 제곱을 하면 무조건 양수죠. 0보다 큰 합치, 그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정할 수 있느냐를 거꾸로 따지면 되니까 항상 음수를 생각해 주면 돼. 딱 봐도 거짓인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역은 참일까 거짓일까요? 역은 참이 될까요? 거짓일까요? 참. 왜냐면 얘가 합이 0보다 크대. 그지? 둘 다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지? 둘 다 0만 아니면 아닌 것들 중에서인데 실제로는 기하적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주어진 식으로 y에 대해서 나오면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그지?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안 했어요. 영역. 이게 뭐냐면 수학하에서 우리가 도형의 이분까지를 공부를 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부등식 영역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뉴스 엊그저께 나왔죠? 예전에 나왔지만 그 다음 교육 과정 여러분들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겠죠.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이 과정이니까 행렬 부분이 추가돼서 다시 나오는데 재밌는 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부등식 영역인데 얘는 뭐냐면 이 경계는 뭐야? y 이퀄 마이너스 x가 경계죠. 부등식에서 부등호 대신 등으로 쓰면 그것이 경계값이야. y 이퀄 마이너스 x가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래? 얘를 기준으로 y 값이 기준값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의의 실수 x 값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값이 마이너스 x가 여기인 거예요. 근데 이 식은 이것과 이것을 만족하는 점선 위에 있는 것들은 등호를 만족하는 것이지 그 기준값보다 y가 더 큰 걸만 만족하는 거니까 이것보다 위에 있는 이 전체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임의의 실수값이 어디가 되든 이 경계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바로 얘는 이 경계보다 위에 있는 전체 영역이 다 포함되는 거야. 알죠?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실수의 제곱인데 여기 나올까요? x
x제곱 0보다 크거나 같고 y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지요. 그치?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맞아. 그럼 뭐가 빠졌어? 등호가 빠졌잖아요. 그 등호 빠졌다는 사람은 어떤 부분이 빠진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 되는 순간에 빠진 거야. 음수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지? 그럼 이것이 0이라는 뜻은 x하고 y가 모두 0일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모두 0일 때만 이것이 성립하지 않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가 다 되는 거니까 요거 빨간색인 요 점을 지면 나머지 모든 실수예요. 그렇다면 영역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파란색 y가 마이너스 x보다 크다는 얘를 기준으로 위에 있는 모든 점, 그죠? 근데 얘는 뭐야? 요거 하나를 뺀 모든 점, 맞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뺀 모든 점이 더 큰 집합이지 포함하게 성립하죠. 왜냐면 여기에 등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점이 빠져서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럼 어제가 됐지만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당연은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면 배우가 아니 역은 참이고 배우가 거짓인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여기 같은 거는 이제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었다 그런 표현이 됐고 기억과는 이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미음보 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제곱과 y제곱과 0이면 얘는 같은 뜻이에요. 얘가 이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실수니까 실수 범위에선 알았죠?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는 둘 다 똑같은 뜻이니까 얘는 역도 참, 배우도 참 모두 참이에요. 그러니까 해당이 없어요. 디귿번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이면 x, y, 0보다 크다. 일단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야. 그렇지? 아까처럼 음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양수인 범위에서 얘는 무슨 뜻이 될까? 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보다 크다는데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x하고 y가 모두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필 x가 크니까 얘가 또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한다면 이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쪽 화살표는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은 참이고 주어진 명제는 거짓, 고로 배우도 거짓. 그래서 문제는 디귿번도 맞는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돼.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주어진 문제의 관계를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지금 우리 교재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86쪽을 봅니다. 86쪽 교재 86쪽을 보면 엄청 뛰어넘었죠. 그렇죠? 그죠? 86쪽을 보면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3단 논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3단 논법. 3단 논법은 들어봤어. 뭔지 말하라면 모를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그런 것 같아. 소크라테스는 살아있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거 난 잘 몰라.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제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치?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에요. 진리집합 사이에는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집합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3단 논법이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P이면 R이다가 참이다는 거지. 맞죠? 그럼 이것에 의해서 P이면 R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이게 3단 논법인데 중요한 것은 얘네끼리 연결고리가 있어. 요 놈이 서로 같은 상태에 돼. 하나는 Q고 하나는 not Q.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은 상태에 있어야 돼. 그래야 연결고리를 통해서 P이면 R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에요. 그리고 R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요놈들 사이에 문자가 Q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치? 그런데 이 두 개만 가지고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참인 명제, 즉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R이면 Q이다. 이것의 대우 명제를 넣으면 not Q이면 not R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럼 not Q가 똑같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P이면 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새로운 명제까지 예의 배우 명제, 요놈의 대응 문제 모두 6개까지 참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3단 논법의 원리야. 그 옆에 87쪽에 보시면 29번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볼게요. 기억번 P이면 Q이다. not all이면 not Q이다. 그럼 봐봐. 요거 대응 문제가 Q이면 all이다죠. 얘네해서 뭘 알 수 있어? P이면 all이다가 참이 되는 거야. 기억번 맞는 말입니다. 니은번 P이면 not Q이다. all이면 Q이다라고 돼 있어. 그럼 요놈의 대응 문제 앞에 보세요. not Q이면 not all이다가 되겠지. 그렇지? 좀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는데 P이면 not all이다가 참이. 반대가 됐어요. 그쵸? 근데 요것의 대응 문제 뭔데? 뭘 잘못 썼니? 어떤 걸 잘못 썼지? 맞죠? 그러니까 요놈의 대응 문제가 거기 있는 R이면 not P잖아. 그치? P가 더 많이 말이에요. 그쵸? P급과 P이면 R이다. Q이면 not R이다. 요놈의 대응 문제가 R이면 not Q니까 P이면 not Q이다. 또는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다 아까 부정을 치우면 되는데 그건 좀 다른 얘기야. 그래서 3단 논법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지금 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까지 얘기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그거 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뒤쪽 78쪽으로 들어오세요. 78쪽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 가지 개념만 아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정의를 딱 내려놓으시면 돼요. 뭐냐?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에요. 참이니까 쓸 수 있죠. 그죠? 자, 얘가 참일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P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만으로 Q라는 것을 참이다라고 말하기 충분하다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거기서 수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선생님 여기다가 똥을 붙일게요. P는 내가 그렇게 똥을 붙일게. 얘와 똑같은 표현이 뭐냐? P는 Q의 충분 조건 역시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순서를 바꿀게요. Q이기 위한 P는 충분 조건. 이 세 줄에 있는 문장이 다 똑같은 말이고 우리 앞으로 이러한 문장을 보고 아하 P이면 Q이다라는 것이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가시면 돼요. 선생님이 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럼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때는 필요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쪽에 포함되는데 물론 얘네들은 진리집합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말할 수가 있지, 그치? 이게 비록 똑같은 얘기니까 P하고 Q인데요.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P하고 Q의 방향도 좀 중요한 건데 P는이라는 것이 화살표 왼쪽에서 Q 쪽으로 향할 때 쓸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럼 아까처럼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필요 조건이라 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화살표에 식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입장에 따라서 충분 또는 필요 이러한 말을 사용해요. 여기다 한 줄을 쓸 거야. 이제 Q는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Q는 P이기 위한 보세요. Q란 조건이 얘보다 더 큰 조건을 갖고 있지. 얘를 만족한 조건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물며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P가 참이다.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라는 것을 참으로 하기에는 이 중에 하나를 얘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고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고르게 된다면
P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즉 Q라는 것을 가지고 P의 역방향으로 P 쪽으로 참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때 우린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냐면 P이면 Q이라는 하나의 식 이것만 가지고 P에 대해서 Q 쪽 방향을 물을 때는 충분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반대로 이 똑같은 상황에서 Q라는 편집합이 있을 때 이 조건에 대해서 P 쪽으로 역방향에 대한 물음을 물을 때는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럼 방향에 따라서 한쪽으로는 충분 조건이고 한쪽으로는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인 것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친 이유이 있습니다. 얘를 기억하는 방법. 주어 있죠. 주어. 이 세 줄에서는 P가 주어야. 그치? 이 세 줄에서는 Q가 주어져. 우리는 딱 하나로 결정할게요. 화살표라고 했어. 요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주어가 화살표를 보냅니다. 보내는 건 어떤 걸까? 이 웨트 위죠. P를 주어로 했을 때 화살표를 반대로 보내고 있지. 그렇게 물으면 무조건 이 정답은 따지지 마시고 충분 조건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반대로 이 화살표를 받으면 그때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하니까 보내주는 거고 필요하니까 받는 거예요. 그냥 요령거든. 이어가십시오. 알겠죠? 그런데 간혹 문제에서 이런 걸 묻습니다. 뭐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 그러니까 충분 조건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죠? 그럼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P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 되는 게 이쪽은 안 되는 거죠. 이 말 안에는요,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 실제는 성립해요. 그 안에 들어있어. 예를 들어 x제곱 1은 실수입니다. 실수에 대해서 이건 이한 무슨 조건이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요놈과 요놈 화살표를 어디로 보내야 참이 될까요? 화살표의 방향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보내는 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진리집합 보면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그러면 충분 조건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왼쪽으로 보내는 건 참일까 거짓일까? 역시 참이죠. 그렇다면 얘 입장에서 얘가 지금 현재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것만 외우자고 있죠? 그럼 얘는 무조건 충분도 되지만 필요도 되지. 이러할 때는 우리가 필요, 충분 필요라고 안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네 글자를 모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충분이라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쪽의 방향을 입장을 모두 살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무조건 한쪽만 될 때 그때는 충분이야.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된 걸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그래서 이 뒤에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 숨어있다 이 뜻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양쪽 화살표 여기 있는 걸 잘 보셔야 된다. 요것만 좀 이따 메모를 해놓으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9쪽입니다. 1번. 첫 번째. 맨 위에 보면 조건 P는 이라고 돼 있지. 혹시 Q는 거꾸로 묻을 수 있으니까 순서를 보시고요. 왼쪽이 전부 다 네 문제 모두 다 주어입니다. P는 x제곱은 y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Q는 x의 제곱값은 y의 제곱값 이렇게 되어 있어. 얘네끼리 무슨 조건일까요? 그래서 P는 그렇습니까? 무슨 조건?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참이야? 어디로 가야 참일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줬죠, 지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고. 저렇게 되는 걸까? 그게 맞아요. 대답해주세요. 화살표 어디로 갈까? 오른쪽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에요. 왼쪽은 참이야, 거짓이야? 양쪽 다르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필요 충분 조건. 이게 정답이에요. 알았지? 두 번째. P는 x 플러스 y가 3이에요. Q는 x는 1, y는 2야. 화살표가 어디로 가야 참이니? 왼쪽만 참이겠죠.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무수히 많잖아. 직선이 있는 모든 점.
그러니까 이쪽이 처음이니까 P는이라고 불렀으니까 P를 조건 이렇게 답을 쓰는 거겠지. 알았죠? 세 번째, P하고 Q가 유리수예요. 곱은 유리수이다. 어느 쪽으로 참을까? 양쪽 다? X, Y 곱해서 유리수야. 곱이. 그렇다면 모두 유리수가 될 거냐 이거죠. 이쪽 방향은 확실하지 말이지. 유리수가 갖고 와서 곱해서 유리수가 됐어? 어떤 수지 몰라? 곱해서 유리수가 됐대. 그렇다면 두 수가 모두 유리수냐 이거야. 이 뜻은 안 되겠죠.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이겠지?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아까 지원 내용에다 썼는데. 제곱합이 0이다.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에요? 모두 0이다. 그렇죠? 둘 똑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니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아시겠어요? 네 가지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넘기죠. 80쪽에 보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진리집합, 그죠? 진리집합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화살표의 방향만 확실하게 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다 써드릴게요. P 교집합 Q가 Q예요. 그리고 P 교집합 R이 교집합이야. 일단 여기 첫 번째도 PQ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교집합의 결과는 무슨 집합이다? 어떻게 물었어요? 합집합의 결과는 큰 집합, 교집합의 결과는 작은 집합. 얘가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P하고 Q의 관계는 나왔어. 그럼 Q가 안쪽에 있다 할게요. P가 그걸 포함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R의 위치는 P하고 서로서요. P가 바깥쪽이니까 R은 아예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야겠네. 오케이? 근데 여기가 Q였다면 이렇게 파고드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물었어? 1번. 자, P는 not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랬어요. 자, 진리집합으로 가겠잖아요. 얘는 P고요. 얘는 R의 여집합이야. P하고 R은 무슨 관계? 무슨 관계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런다고? 서로서. 오케이? 서로서니까 어떻게 포함이 되네? 요거야. 또 기억이 안 나죠? 선생님 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PQ가 서로서 여집합. 암기할 거 제발 암기하세요.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그 다음 뭘 쓸까? P 여집합이 Q에 포함되거나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는 무슨 뜻이다?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알았죠? 비교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조건? 여기가 주어였잖아. 충분 조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았지? 두 번째. not Q는 not P이기 위한 뭘까? Q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에요. PQ는 P가 큰 쪽인데 각각 여집합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포함되겠지. 그럼 화살표가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화살표를 받고 있죠. 화살표를 받으면 P를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2번 문제는 P를 조건이 정답이야. 알았지? 세 번째,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받는다, 보낸다. R이면 not Q이기 위한. 얘는 R이고요. 얘는 Q의 여집합이에요. R과 Q의 여집합 관계는 Q하고 R이 서로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야겠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82쪽. 좀 잘 나옵니다. P는 X가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 기억하십시오? 절대값이 2보다 작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 값이야. Q라는 거 있는데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